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작년 샤넬 한국 매출 1조 2천억 원, 우리나라 라면 시장 규모 2조 원. 비교해보면 미술 시장 참 많이 컸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런 미술 시장의 호황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2030 MZ 세대라는 건데요. 인스타에 갤러리 작품 감상하는 뒷모습을 올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노숙 텐트 치고 작품 오픈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인업은 MZ세대의 미술품 오픈런에서부터 아트테크의 향후 전망까지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그녀가 옵니다. 제가 한 2018년에는 문화부에서 미술 담당 기자를 했었고요. 석사학위를 미술 이론으로 받아왔었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어떤 주제가 뭐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이랑 네. 암호화폐 그리고 미술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핫한 NFT랑 조각 투자 관련해서 논문을 썼어요. 아무래도 2018년, 19년이랑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미술 시장도 상당히 변화도 많고 네. 또 소비층도 좀 달라진 게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재미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과 미술 시장에 그런 대박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로 치자면 프리즈. 심지어 거의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막 작품들이 딱지가 팔리기도 하고 없어서 못 사는 작품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프리즈 말고도 뭐 이건희 컬렉션 그것도 뭐 거의 이제 시작하자마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하거나 아니면 네. 광크를 해서 그 여기 오늘 모신 곳이 BTS RM님이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가셨더라고요. 네네. 이 백남준 작품 딱 사진 찍어가지고 한 글자 남기셨더라고요. 취향. 딱. 그래서 이 모든 미술 열풍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BTS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사로도 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선한 해요. 영향력.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술이라는 게 상당히 뭐 예전에는 어떤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기업 재벌 사모님 네, 뭐 약간 예. 이런 취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RM 썰을 좀 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네. 모든 갤러리와 미술관들은 네. 다 뭐 방탄소년단 특히 RM님이 오기를 정말 바라죠. 네. RM님이 되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 네. 한 분이라도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있을까요? 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 이름도 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RM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거긴 학예사님을 보고서 네. 누구누구 학예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미술 기자나 미술계 맞아.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분이지. 네네. 그런데 그분 이제 얼굴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이제 뭐 기사를 많이 봤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던가 네. 저도 RM 썰 막 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나타나셔서 다 그림을 다 감상을 하고 가시면은 그 다음 날 네네. 예술품을 구입을 하시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사람이 돈을 낼 때는 흥정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흥정하지 예술품 않는다. 가지고 깎아달라 이런 걸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아도 깎아달라는 분은 계세요.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MZ 세대는 왜 미술품에 열광할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람을 많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테고 소장을 또 많이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네. 이제 관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작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게 좀 네, 영향을 많이 소셜 끼친, 미디어. 네, 소셜 미디어가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네임드 작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박서우 작가님, 네, 뭐 네. 유한 작가님 네. 작품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작품들이 네, 네. 많았고 아니면 좀 아기자기하게 예쁜 팝아트 같은 그런 네. 작품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찍었을 때 예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고 네네. 보니까 이제는 오픈런까지 네네.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신인 작가님이 오프닝을 하는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네네. 미술 시장 취재하실 때는 없으셨죠? 네, 제가 2018, 19년 막 이럴 때는 그런 현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와 함께 조금 네네.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건 관람과 다르게 사는 행위잖아요. 일단 소장한다는 네.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막 샤넬 매장 앞에서 샤넬백 사려고 줄 서잖아요. 네, 네. 그거랑 저는 약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그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좀 MZ 세대가 관종 세대다 이렇게 그쵸.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를 그걸 거침이 관심을 없죠. 받고 예, 싶어 예. 하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미술품의 특징이 다들 약간 좀 막 파격적이고 논란을 대단하. 일으키고 예.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작가도 네. 많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관심을 뭔가, 이끌어내려면 관심과 충격을 주려면 네. 그 바나나. 바나나에 이렇게 막 테이프 붙여가지고 네네. 막 팔고 막 이런 게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사기죠. 생각할 수 저도 있잖아요. 사기 같은 작품을 했다. 네. 뭐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죠. 네. 또 계속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로 작품을 낼 수 있다면은 그게 지속 가능한데 네. 그냥 충격 한 번이 주고 끝. 막 이런 경우도 많아서 네, 네, 네. 좀 약간 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중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한 번 관심을 뭐 경매라든지 네, 아니면 네, 네. 갤러리나 뭐 전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예술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 그쵸. 작가님들 나이도 연령대가 좀 어려졌죠. 네. 아라리오 전시 때 젊은 네. 작가님들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안나 베안트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엄청 충격이었죠. 이 작가는 바닷가에서 이제 그림 그려서 팔고 진짜 몇만 원의 그림이 팔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뭐 20억의 그림이 또 막 이번에 이제 에르메스 네. 재단의 미술상 받은 받았던, 이제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93년생인가요? 유성실 작가님. 이분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정말 녹슬을 작품이 진짜 재밌어요. 자신의 구석도 모든 걸 있어서. 내려놓으시고 예술로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젊은 소장가들이 젊은 네. 작가님 거들 작품을 많이 사기도 하는데 이게 또 폐해라고 해야 되나? 폐해? 이게 젊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확 뛰었다가 또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확 꺾이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관람을 넘어가지고 아트테크를 하는 네.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뭐 올해 들어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네. 뭐 코인, 뭐 네. 주식 다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박수. 박스보 작가님 작품을 작년에 사놨다. 네. 그거 지금 그 정도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네.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네. 오히려 조금 더 올랐으면 올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그 신문물과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네네. 뭐 그 석사학위 받으신 것도 그 무슨 이제 저는 NFT랑 조각 투자 네네네. 관련해서 뭐 네. 논문을 썼는데 처음에는 참 신박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주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에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처럼 작품도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NFT 작품을 사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네. 사냐. 네. 근데 그분들은 이건 거의 약간 코인에 대한 신앙 같은, 어차피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코인이라는 것도. 네네. 미술계에서 약간 생긴 게 젊은 세대가 막 많아지니까 생긴 거죠. 그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MZ 세대가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당연히 뭔가 어떤 작가님이든 갤러리든 어디선가 NFT 작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걸 소비하는 MZ 세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2018년에 처음에 이거 관련된 기사를 네. 썼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맞아요. 소리냐라는, 뜬금없다. 네, 네. 말이 되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신문에서 다루기에도 너무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미술계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썼죠.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너무 빨리 변했어요. 네. 그게 약간 MZ 세대 약간 성향하고 약간 네, 맞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부터 작품을 사시던 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NFT를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걸면 되지?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NFT는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계속 경기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미술 시장이 이렇게 한껏 막 부풀어 올랐는데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저는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갖는 관심 자체가 막 갑자기 확 줄거나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꼭 소장이라는 방식만으로 미술이 향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술품을 막 왕성하게 즐기고 있는 MZ 세대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네. 그냥 좀 좋아하고 네.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한 네.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투자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막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예쁜가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 네. 나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거나 네. 즐거움을 주거나 내가 갖지 못했던 감정을 갖다가 네. 이제 주는 네. 그런 작품에 꽂혀서 그거를 갖다가 즐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 네. 위에도 이렇게 할까? 안녕히 계세요.